공자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텅 빈 듯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지식이 있는가? 실상 나에겐 아무런 지식도 없다. 어느 시골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물어문다 해도 난 그 물음에 대해 텅 빈 듯 아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루 따져서 알려줄 따름이다. 라고 하였다. 공자는 결코 자만심이나 오만을 부리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진리에 능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자는 잘 알고 있었다. 명분이 바르지 아니하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만 명분이 바로 서게 되고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뜻이다. 기왕 온 바에는 마음을 편히 가지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요? 평화로운 마음의 수양을 통해 지혜가 만들어짐으로써 일상생활의 번잡함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동의 기준이나 철칙을 고집하기보다는 때와 장소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뜻한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 말은 어떤 사연에 의해 전해진 말씀입니까? 자로가 공자에게 어떻게 귀신을 섬겨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에 자로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고 하여 우리가 아는 공자는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도 그렇다. 그렇지만 성경은 삶과 죽음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말한다.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다. 이 말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느 날 자장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공자는 자장이 벼슬길에 올라 출세하여 크나큰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너무 성공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알고 명성이나 영예는 통달이 아니다. 이른바 통달이란 바탕이 뻗으며 의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며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남에게 낮추는 것이다. 하늘에 죄를 짓다. 이 말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인 왕송가가 공자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안방신에게 아첨하며 떠받들기보다는 부업신을 잘 섬기라고 합니다. 이기에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그 어디에도 빌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안방신은 조정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관대작들이며 부업신은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방관리를 의미합니다. 공자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송가의 신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대답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관리는 백성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지만 조정의 고관대작들은 군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그 지위가 더욱 존귀함을 암시했던 말입니다. 말만 듣고 사람을 청구하지 않으며 사람만 보고 그 말을 버리지 않는다. 공자는 군자는 그 말만 듣고 사람을 청구하지 않으며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꾸밈과 바탕이 알맞게 어우러져야 군자라 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바탕이 꾸밈보다 나으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보다 나으면 사치다. 꾸밈과 바탕이 알맞게 어우러져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 이 말의 유래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꾸미는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게 참고 넘어가며 일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언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243년 서촉의 재상 제갈량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최후의 전쟁에 나섰다. 위나라 명제는 사마에게 군사를 이끌고 위수 건너편에 진영을 세우도록 명령했다. 제갈량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고자 했으나 사마에는 결전을 치를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제갈량이 군사를 일으켜 3번이나 공격을 해왔으나 3번 다 싸움에 응하지 않고 진영만을 지켰다. 그리하여 양쪽 군사들은 100일 동안의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초조해진 제갈량은 전령을 시켜 사마에에게 여인의 옷과 연지, 장식품을 보냈다. 사마에를 여자보다 더 겁이 많은 겁쟁이라는 수치심을 줘서 전쟁에 응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전령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마에의 부하 장수들은 모욕을 참을 수 없다며 죽음을 불사한 결전을 주장하며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친다. 는 이치를 사마에는 잘 알고 있었기에 잠시나마 부하 장수들을 달래려고 이렇게 말했다. 좋네. 내가 황상에게 상주문을 올려서 총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얻겠네. 사마에는 보란듯이 조정에 상주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사마의 예측대로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두 군영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제갈량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끝내는 군영에서 죽고 말았다. 총나라 군은 하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었고 사마에는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개성가를 울리며 돌아올 수 있었다. 자기를 수양하며 공경스러운 태도를 지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유래한 것입니까?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수양하며 공경스러운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자 자로가 말했다. 그뿐입니까? 이에 공자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수양하며 주위 사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자로가 또다시 말했다. 그뿐입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수양하며 백성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는 요와 순임금도 해내지 못할까
근심하던 일이다. 라고 했다.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다.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계문자가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했다는 말을 듣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2번이면 족하다. 라고 하였다.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계문자라는 재상이 있었다. 계문자는 신중하기로 소문난 재상이었는데 그 어떤 문제라도 항상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심사숙고한 뒤에야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3번 생각한 뒤에 행동한다. 며 그의 신중함을 칭송했다. 군자는 무리를 이루되 사사로이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진나라 사패가 무마기를 향해 내가 듣기에 군자는 사사로이 편애하여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군자는 편애하지 않습니까? 노소공은 오나라에서 같은 성씨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부인을 오맹자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이러한 노소공의 행위를 예를 아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예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나라 사패가 물었다. 노소공은 예를 압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예를 아는 분입니다. 말을 마친 공자가 자리에서 물러나자 진나라 사패가 위의 명언을 말하며 노나라 군주를 편드는 공자를 비판했다. 당시 예법에는 동성 간의 결혼을 불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소공이 같은 희시성의 여인을 맞아들였으니 이는 명백히 예를 거스른 행위였다. 그럼에도 공자는 노소공이 예를 잘 알고 있다고 두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군주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했던 사대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공자는 당시의 신분제도를 최고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기에 그 자신조차도 때때로 모순에 빠질 때가 있었다. 허물을 줄이고자 애쓰지만 잘 안된다. 거배곡이 공자에게 사자를 보내자 공자께서 사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요즘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자 사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스스로의 허물을 줄이고자 애쓰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배곡은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장자는 이러한 거배곡을 칭찬하기를 나이 60이 넘어도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추구하는 길이 다르면 함께 이를 도모하지 말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구하는 길이 다르면 함께 이를 도모하지 말라 고 하여.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공자는 친구를 사귈 때는 무엇보다도 도덕을 중시해야 한다고 여겼다. 추구하는 길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추구하는 길이 다르면 함께 이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으면 실천 방법 역시 비슷하다. 그리 되면 의기투합할 수 있어서 서로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상대방 됨됨이를 훤히 꿰뚫어 보기 때문에 헛소문이나 악담에도 서로를 오해하는 일이 없다. 이렇듯 목표가 같으면 상대방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며 함께 미래를 창조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면 자연스레 헤어지기 마련이다. 후생가회 젊은 후배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후배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장래에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앞서지 못하리라고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세상에 이름이 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바 없느니라 라고 하였다. 오늘날 후생가회는 총명하고 부지런한 차세대들의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칭찬할 때 주로 사용하곤 한다.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여 현혹됨이 없다. 번지가 지혜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여 현혹됨이 없다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번지가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일을 먼저 행하고 그 이익을 얻는 일을 뒤로 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공자는 독특한 귀신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귀신을 공경하되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귀신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중시한 것과 일치한다. 이외는 민첩하면서도 말을 삼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이래는 민첩하면서도 말을 삼가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가히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공자는 이래는 민첩하면서도 말을 삼가다 를 군자의 기본적인 태도로 여겼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격과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굳이 강요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염유가 공자에게 물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얼마 뒤 이번에는 자로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합니까? 그러자 이번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비와 손윗사람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즉시 행동해서야 되겠느냐. 이에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감히 묻겠습니다만 스승님께서는 왜 똑같은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공자가 설명했다. 염유는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하여 내가 일부러 격려해주기 위해 그리 말한 것이다. 반면에 자로는 매사에 과감하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 말한 것이다. 이로 보아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서 융통성 있게 원칙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